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그럼 마지막 만렙 주식의 선택까지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선택은 실적 개선주입니다. 시장이 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결국의 답은 실적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민우 가이드님, 이제 3분기 실적 상향이 기대되는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적 일단 이제 좋은 기업은 이제 지수가 좀 하락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덜 받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더라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더 다시 원래 자리로 좀 돌아가려는 이제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기대되는 업종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그냥 또 시간관계상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조선이랑 방산 이게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조선에서는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현대미포조선,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뭐 거의 다 HD 플러스 삼성중공업인데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 이 중에 특히나 기존에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가장 큰 이제 상승폭과 강한 힘을 좀 보여줬는데 요번에 지금 나오는 이제 컨센서스로는 이제 HD 현대미포조선이 최근 1개월 새 영업이익 전망치가 무려 137억에서 최근 225억 원으로 약 64.23% 크게 상향된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방산에서는 현대 로템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을 우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현대 로템은 1,045억 원으로 20.22%,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133억 원으로 18.97%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 하향 예상 업종은 2차 전지, 그리고 엔터, 그리고 건설 쪽 이쪽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민우 가이드님께서는 조선과 방산 섹터 꼽아주셨고, 그러면 김영훈 가이드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신 3분기 실적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3분기 실적 상향이 기대되는 종목은 현재 이제 증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정적이고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업 관련돼서 관련주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어떤 업종별로는 이제 해운이나 방산, 음식료, 증권업종 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이제 외부 경제 환경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 기본적인 수요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운 업종은 글로벌 물동량을 회복하고 수요 증가로 인해 긍정적인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는 뭐 펜오션이나 HMM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 업종은 정부의 국방 예산 확대하고 글로벌 수출 증가에 힘입어 실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뭐 관련주는 우리 선민우 전문가께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제가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향상 기대 종목으로는 이제 SK스퀘어나 유한양행, 삼양식품, CJCGV, KT, 한국금융지주, 크래프톤 등이 있는데 특히 SK스퀘어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 유한양행은 큰 실적 상승이 기대됩니다. 삼양식품하고 CJCGV 역시 각각 93%, 70%의 실적 상승률이 예상되며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외부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하반기 증시 불확실성 속에서 방어적 투자처로서 좀 유망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만렙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박 주식 시작합니다. 전통적 약세장이라는 9월 들어서 우리 시장이 또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쇼크에 애매한 고용 보고서를 넘어 이제는 연준 FOMC 폭풍우 앞에 서 있습니다. 지표를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준 금리 결정을 앞두고 부침을 이어가는 국내 증시 대응 전략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늘 만렙박 주식 함께해 주실 만렙 가이드 두 분 모셨습니다. 김영웅 전문가, 선민우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국내 증시 점검해보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연준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최고조인 상황입니다. 김영훈 가이드님,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대응해야 될까요? 지난 금요일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보였던 8월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커졌고요. 반면 실업률은 7월 4.3에 비해서 0.1%포인트 낮은 4.2%를 보이면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해서 안도감을 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2인자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의 매파적 발언에 지난 금요일 증시는 하락을 했었고요. 그러다 이제 월요일 뉴욕 증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월요일은 상승하였고 화요일은 하락 출발하다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윌러 이사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리 악화되면 연준이 더 큰 폭으로 B컷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된다고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했는데요. 시장에서는 B컷에 대해서 B컷을 할 만큼 경기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면서 약세를 보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경기 침체 우려는 단기적으로는 증시의 약세를 보이지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면 사실은 그때부터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시중에 대규모 돈을 뿌리는 것 같은 효과와 같은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거든요. 시장에서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단기간에 기준금리를 3.5%까지 인하하겠다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거보다 중요한 건 우리 증시입니다. 엔비디아 급락이 촉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크게 하락 중에 있고요. 2차전지 역시 테슬라 강세에도 하락하고 약세에는 더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증시가 크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 증시가 단기간에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더라도 결국은 증시는 동행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뉴욕 증시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하면 우리 증시 역시 크게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반등을 먼저 확인해 봐야겠군요. 그럼 선민우 가이드님은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지금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현재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전통적인 약세장이 이제 9월을 비롯해서 과거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 시장은 보통 10월까지 부진이 좀 지속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기지표 혼재와 이익 모멘텀 둔화로 시장 상승 동력이 부재한 상태로 지금은 이제 지수보다는 업종 그리고 종목 선택이 되게 중요한 국면인데요. 이번 연준 이벤트의 결과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시장이 만약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경우 지수가 재차 하락하면서 이제 8월 5일 날 생각하기도 싫은 이제 그 블랙 먼데이 그 날과 같은 쌍바닥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에 100% 투자하기보다는 최대한 현금 비중을 높여놓고선 이제 연준 FOMC도 한번 결과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리스크에 좀 대비하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데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비우호적이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민우 가이드님,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는 좀 언제쯤 돌아올까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제 돌아올지 뭐 솔직히 정확한 시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다만 이제 해외 증시와 비교해서 한국 증시의 이제 투자 밸류가 좀 더 매력적이고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 서야지만 이제 다시금 매수세가 강해질 텐데요. 그리고 이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기관도 아닌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의 본격적인 반등과 외국인의 컴백 시기가 맞물릴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훈 가이드님께서는 외국인 수급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외국인이 이제 8월 달에는 2조 7천억 원 정도 순매도했고요. 9월 들어서 9일까지 2조 4천억 원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8월, 9월 간에 5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외국인 수급은 환율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은 한 차의 기대감에 순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8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환율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변동이 커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되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고 따라서 달러 인덱스도 하락하면 달러 약세가 되고요. 달러 약세는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가 되고 원화 강세는 환율 하락해서 외국인 입장에서 순매수가 이어져야 하는데 8월부터 순매도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아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내리니까 일단 그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신흥국의
주식도 순매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은 이제 환율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특성상 조만간에 결국은 순매수로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된 그 시점,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기정사실화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실이 확정됐을 때부터 증시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래서 그걸 터닝 포인트로 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뭐 이제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FOMC 결과가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손민우 가이드님, 이게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시장은 이번 이제 8월 고용 보고서가 이제 경기 침체 여부를 판가름할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실상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치로는 연준이 이제 빅컷에 나설 만큼 비상 상황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현재 가장 가능성 높은 경우가 9월에는 0.25% 베이비 컷으로 시작한 후에 이제 추후에 고용 리스크가 좀 더 증가한다면 11월 또는 12월 회의에서 빅컷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이제 수혜 업종에는 당연히 주가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의 폭과 빈도가 올라가면 사실상 경기 침체라는 이제 팩트를 인정하는 거가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 영향으로 다시 약세로 돌아갈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금리 인하가 특정 수혜 업종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시장 전반적인 국면에서는 다시금 약세 흐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는 이제 관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 가이드님도 이제 계속해서 이번에 FOMC 결과가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손민우 가이드님처럼 이게 금리 인하가 무조건 좋지는 않다고 보시는 걸까요? 금리 인하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미국인이라고 칠게요. 경기 침체 징후가 나오면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일시에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고 그러면 경기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여부는 관계가 없어요. 연준 입장에서는 무조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중에 금리 인하는 시중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양적 완화 정책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일단 미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에 따른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옮기게 되고 그러면 증시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경기 침체가 작용하면서 지금 현재는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가 좀 불안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경기 둔화의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금리 인하라는 카드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증시가 상승을 했겠죠.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긍정적인 요소를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같이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 하나만으로는 주식시장을 견인하기는 역부족인 걸로 보여지긴 한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느 순간이 되면 금리 인하는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고 그러면 경기 회복 기대감에 증시가 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걸 인식하기까지 시장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정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해 보세요.